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헬리입니다. 오늘 1171 챌린지의 첫 번째 날입니다. 사실 제가 이 챌린지를 기획한 이유는 매일 꾸준히 하는 힘을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어서였어요. 제 정규 과정에서의 양보다는 훨씬 적지만 그래도 유튜브에서 일주일에 한두 번 하는 것보다 꾸준히 하는 게 얼마나 더 효과적이고 일주일이라도 짧은 기간이라도 여러분들이 변화를 어떻게 체험할 수 있는지 꼭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월, 화, 수, 목, 금, 토, 일 하루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꾸준히 따라오실 수 있는 챌린지를 기획했습니다. 오늘부터 제 유튜브에 오전 6시, 한국 시간 오전 6시에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될 거고요. 여러분들은 아래에 있는 더보기란과 고정 링크에 단톡방으로 들어오셔서 음성 파일과 워크북을 받아가시면서 일주일 동안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는지 한번 체험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제 정규 과정을 함께 하시면은 정말 더 오랜 기간 동안 나도 영어로 듣고 말할 수 있구나 하는 자신감을 무조건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자신감은요, 내가 매일 꾸준히 하고 익숙해지면은 저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진짜 많이 사용하는 패턴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순서는요, 영상에 있는 음성 파일을 먼저 함께 들으면서 딕테이션 하시고, 그리고 나서 패턴 강의 수강하신 다음에 하나씩 표현 강의로 넘어갈 거고요. 가장 중요한 건 듣고 함께 따라해 주시는 겁니다. 요건 게을리 하시면 안 돼요. 무조건 영어는 내가 직접 듣고 말해야 하는 거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첫 번째 음성 파일 먼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고생하셨습니다. 제일 먼저 우리 귀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들렸던 패턴은 The best way is to 입니다. 먼저 여기 소리고리 같이 연결해 볼게요. The best 안 해요. 여기는 마지막 T 발음이기 때문에 거의 묵음 처리가 됩니다. 끊기는 걸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The best way is to 이렇게 발음 될 거예요. 같이 다시 해볼게요. 3번. The best way is to 한 번 더. The best way is to best는 좋은 거죠. 그래서 way는 방법이라는 의미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뭐뭐 하는 것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하다라는 이 동작은 여기 안에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to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동사 원형을 넣을 거예요. 근데 이런 설명이 조금 어렵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리가 문장을 통해서 어떤 의미를 어떤 단어를 넣어야 되는지 같이 정리할 겁니다. 얘는요, 원어민들이 진짜 자주 사용하는 패턴 중에 하나예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면 우리가 살면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때 이 방법이 장땡이야 라고 얘기하는 경우 있죠. 이러면서 최고의 해결책을 조언해주고 싶을 때 영어로 그걸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의미의 the best way를 문장 딱 앞에 던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해결책을 제시해주면은 그 상대방과 대화하면서 내가 좋은 해결책을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패턴 뒤에 여기 부분 있죠? is to 뒤에 내가 하고 싶은 행동을 연결하며 뭐뭐 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야. 이게 짱이야 라고 얘기해주는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아주 좋은 패턴이 됩니다. 여기에서 원어민들은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이 이것만 해 라고 중간에 또 얘기하고 싶잖아요. 그럼 여기에 the best way is to just 한 다음에 내가 원하는 행동을 넣어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문장 3개를 통해서 the best way is to를 계속 반복해서 들었어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어떤 방법이야 라고 얘기하는지 3개의 문장을 통해서 다시 한번 소리고리 연결해서 내 걸로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이 첫 번째 음성 파일 같은 경우는 T 발음을 굉장히 정확하게 천천히 얘기해 줬습니다. 아주 좋은 example이에요. 그래서 제가 첫 번째 문장에서는 조금 더 또박또박 발음한 걸로 여러분들한테 드렸습니다. The best way, the best way 그 다음에 is to 하고 여기 보세요.
T 같이 나란히 있죠. 그럴 때 발음해 보세요. just tell.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원어민들은 이렇게 똑같은 철자가 나란히 반복되어 있을 때는 앞에 철자는 발음 거의 안 합니다. just tell the. just tell the. 그 다음에 truth. truth. 이렇게 발음을 해요. 세 번 같이 읽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한 번 더.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마지막.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just tell the truth.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여기서 그냥 더해줬죠. Tell the truth. 말해줘. 진실을 말해줘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진실을 말하는 거다.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괜찮죠? 할만하죠?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여기에서는 제가 가이드 드린 대로 T 발음을 하지 않았습니다. The best way is to just 하고 여기서 잠깐 끊었어요. 자, 여기가 조금 어려울 거예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알아야 되는 단어입니다. 인정하다라는 의미인데 이거 같이 읽어볼게요. acknowledge. 다시 한 번 더. acknowledge. 빠르게. acknowledge. 한 번 더. acknowledge. 마지막. acknowledge. 좀 더 빠르게. acknowle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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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저와 같이 말씀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I가 이렇게 해서 여기를 acknowledge. 그 다음에 여기 it에서 모음이니까 이렇게 연결돼서 acknowledge it. acknowledge it. 연결해서 다시 한 번 더 세 번.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한 번 더.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한 번 더.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마지막.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just acknowledge it. 좋습니다. The best way is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just 더했어요. acknowledge it. 인정하는 거예요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The best way, the best way 부드럽게 연결했죠.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여기서도 keep it 느낌이 아니고 여기에 이렇게 keep it 쌍비읍으로 연결됩니다. keep it simple 아니고 여기서도 simple 이런 느낌으로 세 번 같이 가볼게요.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한 번 더.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마지막.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e best way is to keep it simple. 좋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여기 너무 잘 들리죠? 두 번째, keep, 유지하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단순하게 유지하는 거예요 라고 하면은 여기에 뉘앙스가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라고 의역한 것까지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렸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걸 매일매일 내가 해낸다는 거. 내가 해낸다는 거는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나한테 증명해 보이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우리 작심삼일이라고도 하잖아요. 월, 화, 수 여기가 가장 큰 고비예요. 그리고 나서 목, 금, 토, 일은 내가 이미 익숙해지려고 노력했기 때문에 저절로 따라온다는 것도 잊지 마시고요. 꼭 이번 챌린지 기간에 함께 하셔야지만 제가 제공해 드리는 음성 파일과 워크북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헤일입니다. 오늘은 117 챌린지의 두 번째 날입니다.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패턴은 아마 여러분들이 이 두 단어를 보는 순간 이게 이런 뜻이라고? 하고 의아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이걸 원어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우리가 눈에 보고 있는 그 의미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꼭 우리가 알아야 하는 필수 패턴입니다. 함께 같이 듣고 딕테이션하고 강의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hy not aim for the stars? Why not aim for the stars? Why not aim for the stars?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Why not just go to the shop? Why not just go to the shop?
Why not just go to the shop? 세 문장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었던 패턴은 바로 why not 입니다. 이 두 글자가 딱 들었을 때 직역을 하면 왜 안 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질문인데요. 얘는 원어민들이 대체로 일상에서 뭐뭐 하는 게 어때? 하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합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어떤 의미인지 확인해 볼게요. 대화를 하다가 상대방한테 고민할 거 없이 이거 하는 게 어때? 안 될 이유가 없잖아 하고 시원하게 대안을 추천해 주고 싶을 때 있으시죠? 그럴 때 우리가 why not을 쓰는 경우를 많이 들어볼 수 있습니다. 얘는요, 내가 권하고 싶은 행동, 동사 원형을 뒤에 딱 붙여주기만 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동사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아주 자신감 있고 자신감이 넘치는 그런 제안으로 우리가 질문을 해서 문장을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왜 안 하니 하고 따지는 게 아니고요. 의심의 여지 없이 아주 강력하게 무조건 추천해 라고 말하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유쾌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why가 들어가는 문장이 너무 직접적이라서 공격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여기서 why not 이라고 얘기하는 요 패턴에서는 조금 더 긍정적으로 누군가한테 뭐뭐 하는 게 어때를 제안한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냥 이거 하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싶으면은 why not 뒤에 just를 딱 붙여서 why not just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고요. 우리 문장 안에 오늘 요 패턴 구조까지 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얘는요. 미드나잇 일상회화에서 무언가를 망설이는 친구의 등을 딱 시원하게 떠밀 때 사용할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하나씩 소리고리 들으면서 연결해서 오늘 이 세 문장만큼은 내 걸로 확실하게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hy not aim for the stars? 여기선 박자가 굉장히 중요했죠. Why not 한 다음에 aim for the stars. 따라다. 여기서 for the stars 이렇게 한 게 아니고 for the stars. for the stars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S 다음에 나오는 요 자리에 있는 철자는요. 항상 된 소리로 발음합니다. star가 가장 대표적이에요. star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star 이거 절대 아니고요. stars 이렇게 발음하셔야 돼요. st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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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ars. 처음부터 why not aim for the stars. 한 번 더. Why not aim for the stars. 마지막. Why not aim for the star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y not aim for the stars? 좋습니다. 뭐뭐 하는 게 어때? aim. aim은 어떤 것을 겨냥하다, 목표로 삼다 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렇게 같이 숙지해 두시면 좋아요. aim for. 무엇을 겨냥하는지 얘기해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stars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위에 높게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 앞뒤 맥락을 좀 더 살펴봐야 되겠지만 진짜로 별을 의미하는 걸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목표를 높게 잡는 게 어때?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이에요.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여기에 just가 들어갔죠. 근데 이 just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 하나가 있어요. 얘는 마지막 철자가 t로 끝나잖아요. 근데 t는요. 우리가 소리고리 연결해서 한 호흡으로 딱 읽어 내려가려고 할 때 얘는 약간 방해가 돼요. 호흡을 끊어요. 왜냐면은 우리 t 발음해 보세요. 정확하게 발음하려면 호흡을 내뱉어야 되죠. 그러니까 원어민들이 T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합니다. 그래서 얘는요. 정말로 많이 이렇게 묵음시키고 넘어가는 가장 대표적인 단어 중에 하나예요. just가 있고요. 또 이런 비슷한 게 must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단어는요. 끝에 t를 거의 문장 속에서는 들으실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why not just go 이렇게 발음했어요. just to go 아니고 why not just go why not just go 그리고 t 어른요. 무조건 추 느낌으로 발음해 주세요. 얘는요. 예를 들어서 우리 tree라는 거 있죠? 이거 우리 tree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tree 이렇게 발음해요. 왜냐면 여기 r까지 있잖아요. 또 얘도 마찬가지예요. 트럭 이렇게 발음하지 않아요. 이렇게 절대 발음하지 않고 이거 하나예요. truck 이렇게 발음해요. 그래서 tr이 있을 때는요. straight, no, straight, straight, straight 그리고 여기 tt 같이 있으니까 얘는 원래 소리가 안 나는 거고 straight to the 이
to 발음할 때도요. 이 o를 너무 정직하게 to 이렇게 발음하면은 그 영어의 느낌이 안 나요.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은 straight to the 이런 느낌의 발음이 나요. 왜냐면 o가 오 이런 소리가 아니고요. 이런 소리가 나거든요. 이 o라는 이 모음 자체가 그래서 얘를 발음할 때 straight to the 완전 한 끗 차이인데 완전 달라요. 그리고 police 아니고 police 얘를 조금 더 상대적으로 얘보다는 길게 police 처음부터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한 번 더.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마지막.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y not just go straight to the police? 좋습니다. 여기서 just는 그냥의 의미예요. 그냥 뭐 하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Go straight, 곧장 가는 겁니다. 어디로 곧장 가라는 거예요? 경찰한테 곧장 가는 게 어때? 지금 아이가 다쳤죠. 다쳐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조언을 해주는 남자가 그냥 경찰한테 바로 가는 게 어때? 라고 제안해주고 있는 그런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Why not just go to the shop? Why not just go? 여기서도 T 발음 안 하죠? Just go to the shop. 여기서도 너무 to 이렇게 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go to the 여기는 쉬 느낌으로 얘 발음해 주세요. shop 느낌 아니고 shop 처음부터 Why not just go to the shop? 한 번 더 Why not just go to the shop? 마지막 Why not just go to the shop?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hy not just go to the shop? 좋습니다. 우리 음성 파일은 이 부분을 완전 미국식 억양 느낌보다는 약간 유럽 억양이 조금 섞여 있었어요. 완벽하게 영국식 억양이라고 할 수도 없었지만 그래서 얘는 shop 이런 느낌이지만 미국식 억양은 shop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그냥 뭐 하는 게 어때? Go to the shop. 가게, 숍에 가는 게 어때? 라고 물어보고 있는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 챌린지의 가장 중요한 건 강의 들었다 끝 이게 아니고 꼭 내가 듣고 말하는 연습을 스스로 많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은 이 표현들이 익숙해져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의미와 함께 입에 착 붙어 있을 겁니다. 저는 그걸 목표로 하는 거고요. 여러분들 너무 수고하셨고요. 작심삼일입니다. 내일 또 다른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I'll see you guys tomorrow. Bye bye.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헬리입니다. 오늘은 Happy Wednesday입니다. 117 챌린지의 세 번째 날인데요. 오늘 우리가 확인하게 될 패턴도 아마 눈으로 보면 다 아는 의미인데 막상 뭔가 말을 하려고 하면은 잘 나오지 않는 그런 패턴 중에 하나입니다. 이번 챌린지에서 다루는 모든 패턴들은요. 원어민들이 진짜 밥 먹듯이 사용하는 그런 패턴. 우리 말버릇에서도 우리가 밥 먹듯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들로 제가 다 모아놨으니까요. 요것만 다 알고 있어도 여러분들의 영어가 굉장히 많이 성장한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희 딕테이션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좀 전에 들었던 문장 중에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들을 수 있었던 소리는요. That's why입니다. 얘는요. 직역하면 그것이 뭐뭐한 이유이다. 왜냐면 why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why를 쓰면은 왜 그랬는지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일상 대화에서 회화에서 많이 원어민들이 사용하는데 그럴 때에는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뭐뭐 한 거야. 그러니까 뭐뭐 했지 라는 의미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대화를 나누다가 내가 앞에서 이런 얘기 쭉 했잖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이렇게 된 거야 하고 결론 지을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that's why 라고 얘기하고 결과가 되는 문장을 연결해서 말하면은 그래서 결국 내가 이렇게 한 거야. That's why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던 문장들을 저희가 3개를 같이 들은 거예요. 이 패턴은 단순히 원인을 설명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듣는 사람한테 아, 너 이제 나한테 왜 그랬는지 알겠지? 라고 얘기해주는 그런 뉘앙스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또 우리 why 때문에 뒤에 원인이 와야 되나 라고 헷갈려 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게 아니고 that's why는 무조건 최종 결과가 온다는 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미드나 일상 대화에서 내 행동의 비하인드를 밝히고 결론을 낼 때 진짜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에요. 그래서 아마 이거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정말 많이 사용한 거 보실 수 있을 텐데 그래도 우리가 우리 일상에서 맥락에서 또 많이 사용할 수 있는 문장들로 제가 3개를 구성해 봤으니까요. That's why 의미와 함께 뒤에 나와 있는 의미까지 같이 연결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That's why I 이렇게 너무 여기에서도 이게 정석이잖아요. 근데 대체로 원어민들이 I에서 이 마지막 발음을 정확하게 안 해요. I asked you. I asked you. 왜냐면 요게 또 어디와도 연결되냐면은 요런 거 있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이렇게 발음하는데 익숙한다고 한다면 실제 원어민들은 이거를 이렇게 발음해요. 요거 에다 미음만 더한다고 생각해 주세요. 그럼 요거도 마찬가지로 That's why I asked you 이렇게 또박또박 하지 않고 연결해서 That's why I asked you 이렇게 연결해서 이것도 마지막 이 D는요 asked 이런 느낌이 아니고 asked 약간 쌍디의 끝 소리가 나요. 그래서 asked you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되니까 asked you to be home early. 여기서 R 발음 있고 L 발음 있으니까 이거 많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R 발음 하실 때는요. 이게 입의 측면이라고 한다면 앞쪽에 있는 혀를 이렇게 말아서 입천장과 어떤 부위도 닿지 않게 만들어 주시고요. 얘는 early 리을 발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여기 있으니까 Y가 있으니까 처음부터 3번 같이 해볼게요.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한 번 더.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한 번 더.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 지금 요 표현 있죠. ask라는 표현. ask someone to 이하가 이제 우리가 뭐뭐 하려고 부탁하다. 누구누구에게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라는 뜻이에요. ask는 우리가 묻다라고만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요런 형태로 ask 한 다음에 명사, 목적어가 나오고 목적 보호의 형태로 이렇게 나오면은 뭐뭐 해달라고 부탁하다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ask 너한테 부탁했어. home early 집에 일찍 오라고 be home early 하라는 거죠. 부탁한 거잖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요 ask 한 다음에 누구에게 나오고 투부정사 나오는 요 문장 형태도 정말 일상에서 많이 사용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거를 문장을 보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That's why I asked you to be home early. 이거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문장입니다.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여기서 지금 that's why 한 다음에 V 소리가 났는데 그거 무시해 주세요. 지금 여기에서 이 사람이 운동하면서 뭔가 추임새를 넣은 것 같으니까 그 소리는 무시해 주시고 여기 이 부분만 같이 들어볼게요. That's why 한 다음에 이제 셋업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5하고 숫자를 센 것 같아요. 그래서 1, 2, 3, 4, 5 한 다음에 that's why 5 한 다음에 이런 느낌으로 갔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소리는 정확하게 난 소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무시하시고 이 부분 maybe I work out 여기서도 work 어리니까 한 다음에 out 느낌이죠. 그러면 여기 있는 소리가 이렇게 돼서 꼭 쌍기역으로 work out 그리고 really hard 처음부터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한 번 더.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마지막.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at's why maybe I work out really hard.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야. 아마 어쩌면 이 maybe라는 단어 자체가 어쩌면 아마도 이라는 의미죠. 그리고 여기서 이 workout은 꼭 알아두세요. workout은 운동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 운동하다라고 얘기할 때 exercise라는 단어도 생각나실 거예요. 근데 얘는 그냥 진짜 그냥
동작적으로 운동하다라는 의미예요. 동작을 운동하는 거. 그러니까 동사로서 운동하다인데 이 workout 같은 경우는 뭔가 운동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내가 하루에서 뭔가 이제 체계적으로 좀 뭔가를 운동을 하는 내 루틴 안에 있는 그런 운동의 느낌으로 얘기할 때는 workout이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써요. 그래서 요거는 이게 맞고 틀리고의 의미가 아니고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Do you exercise? 라고 얘기하면은 그냥 너 운동해? 라고 물어보는 거고 Do you work out? 이라고 하면은 너 좀 이렇게 규칙적으로 너의 일상에서 루틴적으로 운동하니? 의 뉘앙스를 담고 있는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엄청 다른 뜻은 아니지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 hard는요. 어려운의 의미가 아니고 열심히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꼭 기억해 주세요. Really hard. 어려운 아니고 열심히 운동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That's why everybody 여기서 V, B 이거 V는요 무조건 위치아가 아랫입술을 스쳐야 돼요. 그래서 공기반 소리반 every 그리고 얘는 입술끼리 부딪혀야 돼요. everybody 그리고 knows your 여기서도 연결되겠죠? knows your 에서 요렇게 해서 Z 발음을 연결해주세요. knows your name 처음부터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한 번 더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마지막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hat's why everybody knows your name. 좋습니다. 그래서 everybody 모든 사람이 knows everybody는 항상 단수 취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도 여러분들이 꼭 everybody 하고 s 현재 시제로 얘기할 때 붙여주셔야 돼요. 알고 있어 너의 이름을 해리포터의 한 장면이었죠. 고생하셨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다? 꾸준히 하는 나의 끈기와 지구력이다. 이것만 갖고 계시면은요, 여러분들 원하는 만큼 영어 실력 상승시킬 수 있고요. 듣고 말하는 것도 진짜 유창하게 내가 원하는 정도만큼의 수준으로 잘하실 수 있습니다. 이 챌린지를 기획한 가장 큰 이유는요, 꾸준함의 습관을 들이고 싶어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꼭 끝까지 함께 완주해 주세요. 내일 목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빠이바이.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헤일입니다. 벌써 목요일이에요. 그 말은 즉슨 우리가 매일매일 꾸준히 하는 117 챌린지를 4일차 함께 해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시니까 어때요? 그래도 할만하죠? 괜찮죠? 자꾸 들리니까 영어로 말하고 싶으시죠? 맞아요. 저는 그걸 꼭 여러분들께 경험하게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 확인할 패턴도요. 우리가 일상에서 특히 여행 갔을 때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표현이니까요. 꼭 내 귀에 잘 익혀주시고요. 내 입으로도 많이 말씀해 주세요.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고생하셨습니다. 우리가 연속적으로 들었던 패턴은요. Would it be okay if 입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 부분의 연결이에요. 자, 여기 아래 다시 써드릴게요. would는요. would 이렇게 발음 안 해요. would. 약간 우리말에 디귿 받침같이 발음을 해요. 그리고 it be okay if 이런 느낌으로 발음되고요. 이 디귿이 이렇게 연결이 돼서 would it 빠르게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요렇게 소리가 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원어민들이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with 요렇게 소리를 낼 거예요. 의미는요. 혹시 뭐뭐 해도 괜찮으실까요? 라는 의미예요. 우리가 직장 상사나 조금 어색한 사이의 상대방한테 제가 조심스럽게 이것도 해도 괜찮을까요? 라고 뭔가 허락을 구할 때가 있잖아요. 이거 여행 가도 마찬가지예요. 그럴 때 정중하게 양해나 허락을 구하고 싶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would it be okay 입니다. 내 태도를 아주 부드럽고 예의 바르게 만들어주는 마법의 치트키
would-like이에요. 나 이거 할래. I want. 뭐 이런 느낌이 아니고요. 당신이 괜찮다고 한다면 제가 이거 해도 괜찮을까요? 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격식을 차려야 하는 자리에서 상대방이 곤란할 수 있는 부탁을 들어달라고 얘기할 때 잘 꺼내 쓸 수 있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일상회화에서 굉장히 예의 바르고 멋쟁이가 될 수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생각보다 사용 빈도가 굉장히 높고요. 예의 바른 표현이기 때문에 우리 입에 붙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어요. 주의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을 다양하게 보시면서 헷갈릴 부분이 하나 있으실 건데 이 if 다음에 현재 시제를 쓰는 경우와 과거 시제를 쓰는 경우와 뉘앙스 차이가 있어요. 현재 시제를 쓸 때는요. 실현 가능성이 꽤 높고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물어볼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해도 될까요? 라고 할 때 된다라는 가능성이 꽤 높은 것을 얘기할 때 현재 시제를 쓰는 거예요. Would it be okay? 한 다음에 현재 동사 시제를 사용을 하는데 근데 생각보다 과거 시제를 쓰는 예문도 많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오늘 확인할 문장들도 과거 시제를 쓴 게 2개, 현재 시제 쓴 게 1개가 있거든요. 그때는요. 실현 가능성을 한 단계 낮춰서 조심스러움을 극대화할 때 조금 더 예의를 완전히 갖춘 느낌의 뭔가 되나요? 라고 부탁을 할 때 사용을 하는 거예요. 거의 그럴 일은 없겠지만 혹시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게 과거 시제를 써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의 의미의 뉘앙스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이미 지금 알아두시고 문장을 통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Would it be? 너무 빨랐죠. 그죠? 근데 여기서도 확실하게 would it be? Would it be? 그 다음에 if 다음에 I가 나오면은 요렇게 연결됩니다. 그럼 여기서도 if I 느낌의 if I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모음이 있으니까 요렇게 연결되겠죠. 그러면은 came in 느낌이 아니고 came in 부드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천천히 해볼게요.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한 번 더.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마지막.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ould it be okay if I came in? 좋습니다. 자, 여기가 지금 이 부분이 과거 시제로 되어 있죠. 그럼 얘는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정중함이 훨씬 더 추가된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뉘앙스의 차이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의미가 완전 달라지는 게 아니고 정중함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내가 들어가도 괜찮을까요? 라고 하면서 물어보는 겁니다. 굉장히 정중하게. 그렇지만 안 된다고 얘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조금 더 높을 때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이에요.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요것도 꽤 빨랐죠. 자, 여기까지는 우리가 잘 들을 수 있었어요. Would it be okay if? Would it be okay if? 그리고 여기 아까도 확인했을까요? If까지는 들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 어라는 얘가 여기 소리를 이렇게 끌어당길 거예요. 그러면 여기도 wrote 요렇게 읽어주세요. wrote. 그 다음에 wrote about.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이응 안에 디귿과 리을 사이를 소리로 채워 넣어주세요. wrote about. 그리고 about this 안 하고 tt 같이 쓰니까 얘 소리가 상대적으로 약해지는 받침 느낌으로 가고 this 바로 읽어주시면 돼요. 천천히 먼저 읽어볼게요.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한 번 더.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마지막.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ould it be okay if I wrote about this? 좋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도 지금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죠. 과거 시제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제가 써도 괜찮을까요의 정중함이 굉장히 많이 추가된 겁니다. 그죠? 여기 과거 시제니까요. 그래서 항상 if 다음에 주어 나오고 요 자리 이게 현재 시제인지 과거 시제인지를 꼭 확인해 주시면서 아 여기에 부탁에 대한 그 상대의 허락을 구하는 정도가 이 단어의 힌트로 다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러분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정중하게 하고 싶다라고 할 때는 여기 과거 시제를 붙이는 거를 습관 들여주시는 거를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농도에 따라서 현재와 과거 시제를 자유롭게 사용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괜찮을까요? 제가 이거에 대해서 작성을 해도 괜찮을까요? 뭔가 그러면 어떤 상황일 것 같아요? 그쵸? 기자와 뭔가 이걸 제보하는 사람, 두 사람의 대화 같은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중함이 필요했기 때문에 wrote이라고 한 거 아닐까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요것도 굉장히 빨랐죠. Would it be okay if I? 여기는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쵸? 여기 다시 한 번만 더. Would it be okay if I? Would it be okay if I? Would it be okay if I? 그 다음에
bring my cat to 안 해요. TT 같이 붙어있을 때는요. 앞에 거는 소리가 약해집니다. 우리말로 따지면은 약간 받침 느낌으로 발음하시면 됩니다. cat to 안 하고 cat to. cat to. 그 다음에 work sometimes 해서 K도요. 너무 work 느낌이 아니고 work. 약간 이런 느낌으로 발음해주세요. R과 키읔이 같은 받침 느낌이 있는 느낌으로 work sometimes 처음부터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한 번 더 여기 소리 잘 기억하세요.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한 번 더.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ould it be okay if I bring my cat to work sometimes? 좋습니다. 자, 여기에서는 현재 시를 썼어요. 그러면은 얘는 앞에 두 문장보다는 그 no라고 얘기할 가능성이 조금 줄어드는 그런 느낌을 우리가 받을 수 있고요. 조금 더 어려운 사이라기보다는 약간 편안한 사이에서 저 혹시 고양이 좀 저 출근할 때 데리고 와도 되나요? 직장에 데리고 와도 돼요? 요렇게 물어보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to work라는 거는 직장으로라고 해도 되지만 뭐 coming to work라고 하는 그 느낌도 같이 담고 있기 때문에 출근할 때라고 의역해서 해서 우리가 이해해도 우리말로는 충분히 같은 뉘앙스와 의미를 전달할 수 있고 그게 조금 더 우리말로 했을 때 부드럽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느낌으로 이 to work를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너무 수고하셨고요. 이런 나의 꾸준한 노력이 무조건 빛날 날이 올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요, 멀진 않아요. 금방 올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는 우리가 알아야 될 표현들만 함께 학습하고 있거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그러면 금요일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헤일입니다. 여러분은 나 방금 뭐 알게 됐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어떤 단어가 가장 먼저 떠오르시나요? 아마 알다, know에서 know의 과거형을 생각하실 것 같은데 사실 원어민들은요 이런 맥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 딕테이션 먼저 하고 오늘 패턴과 함께 하나씩 표현 강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리구리 연결도 무조건 같이 할 거고요.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오늘 공통적으로 들으셨던 패턴은 I just found out입니다. 먼저 이 just는 들어갔을 때와 안 들어갔을 때 약간의 뉘앙스 차이가 있어서 안 넣고 써도 되고 넣고 썼을 때는 어떤 의미로 달라지는지 조금 이따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이제 소리 확인할 때 다 넣어서 어떻게 소리 나는지 확인해 볼게요. I, 그 다음에 just, 그리고 found, 그 다음에 out 입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모음은 자음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그럼 요렇게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to 소리는요. 끊기는 호흡을 유발하기 때문에 소리 내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I just 한 다음에 found out 이런 식으로 연결되겠죠. 근데 이 just를 좀 더 강조해주고 싶을 때는 t 소리를 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항상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저희는 소리 내지 않고 한 호흡으로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I just found out. 한 번 더. I just found out. 마지막. I just found out. 좋습니다. 여기서 just가 들어가면은 방금이라는 의미예요. 그리고 found out 이라는 거는 이런 사실을 알게 됐다, 알아냈다 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뭔가를 알아냈다 라고 얘기할 때 아마 know가 가장 먼저 생각나실 거예요. 얘도 알다 라는 의미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알다와 지금 여기 확인하는 패턴의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평소에 전혀 모르고 지내다가 대화나 뉴스를 통해서 새로운 비밀이나 사실을 깨닫고 나 그거 알게 됐다 라고 사용하고 싶을 때 그럴 때 이 패턴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found out 이라는 표현을 딱 던진 다음에 무엇을 알게 됐는지 얘기하시면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이 know는요. 제 가장 중요한 뉘앙스가 이미 머릿속에 알고 있던 상태를 의미해요. I know.
I know. 나도 알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거 뉘앙스랑 톤도 완전 달라요. 근데 found out은 모르는 상태에서 알아낸 거기 때문에 I found out. I found out. 이런 느낌으로 톤부터가 조금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따끈따끈하게 알아냈다라고 얘기하고 싶을 때는 just를 넣어서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 원어민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데일리로 많이 사용하는 패턴이기 때문에 내 걸로 익혀두시면은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첫 번째 문장부터 같이 한번 다시 들어볼게요.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여러분들 혹시 이 배트맨 영화 보셨어요? 요거 보실 때 나 이 배트맨 잘 썼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영어 진짜 잘하시는 분입니다. 왜냐면 우리는 요거를 소리를 낼 때 배트맨 이 소리에만 익숙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고 트 소리 안 내고 요거를 받침 느낌으로 Batman Batman 요런 느낌으로 소리 내는 겁니다. 요거 또 하나 추가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Today I found out 아까 같이 연결했죠. What 안 하고 그냥 이것도 받침 느낌으로 What 그다음에 Batman 여기서 요거 발음 있잖아요. 요게 이제 얘랑 많이 헷갈려 하세요. 그럼 어떻게 구별을 하느냐? 이거는 안 된다고 강조해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A 발음 조금 더 길게 합니다. Can 트 발음 내는 게 아니고 이 모음 발음으로 구별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그냥 짧게 can 왜냐면 요거 자체가 not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조금 더 길게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Batman can't do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처음부터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한 번 더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마지막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한 번 더 들어볼게요. Today I found out what Batman can't do. 좋습니다. 오늘 나는 알아냈어. 무엇을 알아내냐면은 그게 배트맨이 하지 못하는 무엇을 알아냈어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좋아요. 다음 문장이에요.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I found out how much 에서 여기 ch는 무조건 여러분들 much 이렇게 소리 내시면 안 돼요. much 입술을 뽀뽀하듯이 앞으로 쭉 빼주세요. much 그 다음에 they make 에서 뭐 마지막 문장이니까 make 에서 소리 내도 되고 make 하고 끝내도 상관없습니다. 처음부터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한 번 더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마지막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found out how much money they make. 좋습니다. 알아냈어요. 내가 how much 얼마나 돈을 they make 버는지. 그래서 돈을 벌다라고 할 때 우리가 영어로 make mone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make money 이렇게 해서 나 알아냈어. 쟤네 돈 얼마나 버는지 이런 문장이었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I just found out 이렇게 됐죠. 그래서 여기 T 발음 안 했습니다. I just found out. I just found out. I just found out. 그 다음에 my mother I니까 이렇게 연결해서 is 아니고 my mother is still alive. 그래서 my mother is 여기서 R 발음으로 연결 still 아니고 S 다음에 나오는 T는요 무조건 된 소리로 still 그 다음에 alive 이런 느낌이죠. 요거 V 발음 그리고 여기서도 still alive 처음부터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한 번 더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마지막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just found out my mother is still alive. 좋습니다. 막 알게 됐어요. 뭐를? 우리 엄마가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걸 알게 됐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패턴들만 다 알고 있어도 원어민들이 일상에서 많이 사용하는 패턴들만 내 걸로 잘 알고 있어도 우리의 영어 실력이 굉장히 많이 상승했다는 걸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왜? 벌써부터 영화와 미드를 볼 때 변화를 체험하실 거거든요. 너무 고생하셨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내 입으로 소리고리 연결해서 계속 듣고 말하는 훈련하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랄게요. 그럼 저는 내일 주말이지만 우리 공부할 겁니다.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헤일입니다. 오늘은 127 챌린지의 6번째 날입니다. 지금까지도 이 영상을 보시면서 챌린지에 참여하고 계시는 분들께 정말 무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딕테이션 먼저 하고 또 어떤 패턴을 함께 배울지 여러분들이 그 딕테이션 세 문장 아래에 있는 공통적인 표현들을 함께 찾아보면서 함께 주말 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survive here.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survive here.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survive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오늘 우리가 계속 들었던 패턴은요. We need to figure out입니다. 여기도 까다로운 구간들이 있어요. 여기 구간 그리고 여기 구간이 조금 까다로웠는데요. 이 드 우리가 비슷한 곳을 자극을 줘야 소리를 낼 수 있어요. 드는요. 혀가 입천장을 한번 딱 터치를 해야 돼요. 드. 근데 그 비슷한 위치에 터치를 하면서 조금 더 강하게 소리를 내면은 트 소리가 나죠. 그러다 보니까 드 어렵죠. 그러니 요 소리가 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we need to 혹은 we need 두 가지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여기 we need to 혹은 디귿과 리을 사이 소리로 we need to 두 가지 소리. 그다음 figure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figure out 에서 여기가 R로 연결되니까 figure out. 그래서 여기서도 여기 D 소리는요 약해지고요. we need to 혹은 we need 두 가지 소리예요. 두 가지 소리. 첫 번째 to를 먼저 해볼게요. we need to figure out. 한 번 더. we need to figure out. 마지막. we need to figure out. 좋아요. 이번에는 요 소리를 해볼게요. we need to figure out. 한 번 더. we need to figure out. 마지막. we need to figure out. 좋습니다. 그럼 얘는 어떤 의미냐? 얘는요. 머리를 맞대고 뭔가 알아내야 해. 해결해야 해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복잡한 문제나 알쏭달쏭한 수수께끼를 마주했을 때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 우리 이거 한번 해결책을 찾아내자 라고 얘기할 때 이 표현을 사용을 합니다. We need to figure out. We need to figure out. 그래서 이 find out은 우리가 우연히 정보를 알게 된 거잖아요. 지난 시간에 어저께 배웠던 거. 근데 figure out은요. 머릿속에 계산기나 생각 회로를 치열하게 돌려서 마침내 엄청난 노력 끝에 마침내 이해하고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조금 더 내가 노력을 해서 어떤 결과를 알아냈을 때 사용하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알다라는 이 표현에서도 다양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동사들을 통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의 감정과 상황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럼 저희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한 번씩 더 들어볼게요. 첫 번째 문장입니다.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survive here. We need 라고 했죠. 그래서 제가 두 가지 소리 다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We need to figure out. 여기 연결. How we're gonna. We are gonna 아니고 we're gonna. 요것도 굉장히 같이 연결해서 소리 많이 내거든요. We are gonna. No. We're gonna. Survive. Here. 처음부터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nna survive here. 한 번 더.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nna survive here. 마지막.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nna survive he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need to figure out how we're going to survive here. 좋습니다. 우리는 뭐 해야 한다는 거예요. need to라는 것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고 얘기할 때 많이 사용합니다. 우리가 알아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무엇을? 우리 여기에서 이제 패턴이죠. How, 어떻게 우리가 gonna는 going to입니다. going to.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갈 거예요? survive. 여기에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우리는 빨리 알아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다음이에요.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이거는 이 문장 전체 그대로 진짜 원어민들이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을 꼭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소리 볼게요. 여기에서는 이 부분을 to라고 얘기했어요. 그죠?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처음부터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마지막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need to figure out what's going on here. 좋습니다. 우리는 알아내야 해. 무엇을 알아내야 된다는 거예요. What's going on? 지금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What's going on? 무슨 일이야? 이렇게 얘기할 때 원어민들이 진짜 많이 사용하잖아요. 이걸 여기다 쓸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우리 빨리 알아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런 문장이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에요.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We need to 여기서도 to 이렇게 발음했어요. 그다음에 figure out 여기는 이제 잘 들리시죠? 우리 많이 봤습니다. We need to figure out. We need to figure out. We need to figure out. 그다음에 what people 아니고 people 이런 느낌으로 what people want for. No, want for. want for.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니고 어디 있을까? Christmas. Christmas. T 발음 안 하고요. 처음부터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한 번 더.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마지막.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한 번 더 들어볼게요. We need to figure out what people want for Christmas. 좋습니다. 우리는 알아내야 해. 무엇인지 사람들이 원하는 거 언제 크리스마스 선물로 크리스마스 때 원하는 게 무엇인지 We need to figure out. 우리는 알아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꾸준히 하는 것만큼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길은 없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 특히 언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매일매일 하는 꾸준함입니다. 제가 그걸 완성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마지막 챌린지 날입니다. 내일도 잊지 않고 6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 안녕하세요. 들려야 말하는 영어 헤일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축하드리고요.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매일 꾸준히 함께 하니까 정말 그래도 성장하죠. 짧은 기간이었지만 여러분들이 영어와 친해지고 익숙해지고 소리가 조금 들린다라는 느낌만 받으셨어도 성공한 겁니다. 이렇게 꾸준히 함께 10달을 함께 하면은 더 놀라운 성과를 만들 수 있겠죠. 이 챌린지를 함께 하시고 저의 정규 강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더보기와 고정 댓글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는지 남겨드렸습니다. 이 인앤아웃 클럽은요. 항상 모집하는 게 아니고 매달 마지막 주에만 모집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 이제 정말 성장하고 싶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함께 해주시면은요. 진짜 10달 동안 엄청나게 성장한 여러분들을 만나실 수 있을 테니까요. 한번 꼭 확인해보세요. 그럼 저희는 오늘 마지막 챌린지의 날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이번 문장들에서 여러분들이 지속적으로 들었던 패턴의 소리는요. I was just about to 입니다. 여기도 소리에 트릭들이 많이 있어요. 먼저 여기 요렇게 연결될 거고요. 여기 요렇게 이렇게 삭제될 겁니다. 그래서 I was just about to 이런 느낌이에요. 근데 이 I도 빠르게 발음하면은 I was 이런 소리가 많이 나요. 그리고 I was just 해서 여기서 요렇게 연결되겠죠. T와 A가 연결되는 거니까 그럴 때 t는요. 쌍디귿으로 연결됩니다. just about 그리고 t 같이 쓰니까 얘는 상대적으로 소리가 약해질 거예요. I was just about to I was just about to I was just about to. 그런데 여기서 한번 이렇게 쉬어준다 라고 하면은 I was just
about to 이렇게 소리 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연결하는 게 항상 must는 아니에요. 왜냐면 내가 말할 때 어떤 부분을 강조하고 싶은지에 따라서 pause가 들어갈 때도 있고 들어가지 않고 연결해서 얘기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맥락을 잘 확인하면서 우리가 하나씩 들으면서 내 소리를 만들면 되고요. 우리가 오늘 듣는 세 번째 문장, 그러니까 세 개의 문장이 요거 소리가 조금씩 다 다르게 나는 걸로 제가 일부러 선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다양한 소리에 노출돼서 언제 어디서나 들었을 때 내가 딱 이해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트레이닝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얘는 무슨 뜻이냐? 안 그래도 막 뭐 하려던 참이었어. 엄마가 이제 좀 쉬고 공부를 이제 막 하려고 하는데 딱 들어오는 상황이에요. 야, 너 여태까지 공부하는 거 보냈어? 할 때 나 이제 막 시작하려고 했어. 딱 요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행동을 딱 하려고 하는데 상대방이 똑같은 행동이나 말을 먼저 꺼내서 깜짝 놀랄 때에도 사용할 수 있어요. 어머, 나 안 그래도 딱 그렇게 하려고 하던데 라는 그런 기가 막힌 타이밍들. 이럴 때 우리가 I was just about to 이런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가 얘기한 누군가 딱 들어와서 너 이럴 때 나 이거 하려고 했어. 그럴 때랑 야 마침 나 이 말 하려고 했어 라고 친구랑 대화하면서 얘기할 때 둘 다 사용할 수 있고요. 얘는요 이 be about to의 핵심이 있는데요. 얘는 이제 막 1초 뒤에 그 행동 속으로 들어가기 직전 뭔가 임박한 순간을 의미하고요. 여기서 조금 더 강조하기 위해 방금이라는 의미를 가진 just를 넣으면은 진짜 이제 막 어떤 행동을 하려고 했다라는 의미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7일 챌린지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이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잘 걷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문장부터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정말 정석으로 발음 좋습니다. 여기 연결했고요. 여기 있으니까 여기 약화하고 여기 강하게 발음해 줬습니다. to 이렇게 발음했죠. 그리고 just about 느낌에서 쌍디귿으로 연결해줬죠.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여기서도 call you 느낌보다 부드럽게 연결해주세요. call you에서 요렇게 call you 처음부터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한 번 더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마지막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좋습니다. 나 막 안 그래도 call you 너한테 전화하려던 참이었어. 요거 우리 일상에서 많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전화를 딱 하려고 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나 전화하려던 참이었는데 I was just about to call you. 딱 요거 문장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제가 3번 반복할 때 같이 말하는 거예요. 다음 문장입니다.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이분은 여기서 just about 여기서 약간 소리를 한번 pause 느낌으로 갔습니다. I was just about to 대신 요거는 연결 안 하고 요렇게 얘기했죠. make dinner 처음부터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한 번 더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마지막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was just about to make dinner. 좋습니다. 요거는 우리가 많이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의 의미가 되겠죠. I was just about to 막 뭐뭐 하려던 참이었어. 그게 바로 뭐예요? 저녁 식사 준비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대박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이 문장이 아마 오늘 최고 난이도였을 것 같은데요. 자, 여기에서 I was just about 여기는 아예 T 소리도 안 내고 여기 연결했어요. 그리고 just about to에서 to를 약하게 디귿과 리을 살 소리를 약하게 그래서 요 소리가 어떻게 났냐면 I was just about I was just about I was just about to. 너무 이게 t 소리 안 하고 디귿과 리을 살 소리 나 근데 그거 잘 못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냥 우리 앞에도 다 봤잖아요. 여기서도 트 소리를 했고 여기서도 트 소리를 했으니까 여기서도 트 소리 가능한데 지금 얘기한 저 음성 파일의 주인공은 이 소리까지 약하게 한 거죠. 그럼 우리는 좀 탄탄하게 트로 해볼게요. I was just about to 그 다음에 ask you 연결입니다. ask you에서 여기 쌍기역으로 연결 ask you the same 여기 주의해 주세요. 대체로 이거를 question 이렇게 소리 내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닙니다. question 이런 느낌으로 question 처음부터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한 번 더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마지막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한 번 더 들어볼게요. I was just about to ask you the same question.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 소리는 여기가 조금 다르게 났다라는 거 하나 기억하시고요. 여기 question 발음할 때도 question no, question 나 막 물어보려고 했어. 너에게로 해석하시면 돼요. 너에게 무엇을 똑같은 질문을 막 하려던 참이었어 라고 얘기하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나 안 그래도 이거 하려던 참이었어. 이거 영어로 생각하려면 굉장히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배운 패턴 이제 눈으로 철자가 기억나는 게 아니고 소리가 먼저 떠오르실 거예요. I was about to do. I was about to do. 요거만 알고 계셔도 여러분들은 오늘 굉장히 효율적인 하루를 보내신 겁니다. 너무 고생하셨고요. 일주일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여러분들 정규 과정에서 만나뵐 수 있도록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I'll see you guys later. Bye bye.